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국어사랑선언문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국어사랑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된 선언문입니다. 선언문의 내용이 어떠한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이끄는 것은 문화이죠. 하지만 이 문화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언어이다. 언어가 더 중요한 얘기고요. 결국 언어의 물길이 끊어진다면은 그 사회는 궁핍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신의 국어를 지키지 못한 민족은 역사 무대 밖으로 쓸쓸히 사라져 가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언어의 중요성과 국어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의 폭풍과 몰아치던 지난 세기에는 역사적으로 지난 세기에는 국어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던 시련의 시기도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말하겠죠. 그죠? 하지만 강복 이후에 우리는 국어를 되살리고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국어의 환경에 처했을까요? 즉, 국어는 새로운 환경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이냐면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다문화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국어는 더 이상 우리만의 언어가 아니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는 우리의 모어, 즉 모국어의 전통을 살려야 되죠. 전통의 뿌리에 깊숙이 내리면서도 이게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어의 모습을 정립할 때을 절감한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결국 이 선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선언문이 나타나게 될 사회 문화적 배경은, 지난 세기, 그리고 강복 이후, 그리고 오늘날,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다, 강복 이후, 현재까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는 선언문의 목적을 밝힌다면은 이러한 새롭게 변화된 언어 환경,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어사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언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언의 목적에 이어서 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라는 것은 국어는 이 나라의 흙과 물과 바람 그리고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숨결이 모여진 하나의 그릇이다. 자, 국어를 그릇이라고 먼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 속에는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생명의 존엄, 평화와 간용, 배려와 선의 등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국어를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 보듬어가며 더욱 드높여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선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어는 늘 새로운 물이 솟아나서 이런 해가 즉 마름,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웅숭 깊은 샘물과 같다고 했어요. 국어는 샘물이다. 두 번째. 이 샘물에서 끝없이 솟아나온 신선한 사고는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우리 문화의 지혜와 슬기가 집약되어 있는 이 한글은 새로운 시대와 어울리며 미래를 여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즉, 고로 우리는 한글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자? 한글의 창조성을 더욱 빛내야 할 것이다 하는 게 선언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국어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빛깔과 모습이 한데 우리는 숲과 같다. 자, 국어는 숲이다. 이 숲에서는 세계로 열리면서 더욱 무성해지고 이 숲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는 그 숲에, 즉 그 숲속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말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게 세 번째 선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언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우리는 다짐한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선언의 내용은 자, 방금 말한 세 가지입니다. 이 선언의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선언에 따른 실천 내용과 구체적으로 같이 짝을 이루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선언 첫 번째 일과 자, 이거 첫 번째 실천 사항이 이어지겠죠. 자,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드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이러합니다. 라는 거고요. 선언 두 번째. 자, 한글의 창조성을 빛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구체적 실천 사항. 세 번째, 말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언의 내용과 실천 사항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실천 사항을 다시 한번 말함으로써 선언의 목적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는 선언문입니다. 자, 배경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국어 언어 환경에서 국어의 가치를 높이고 국어를 통해 풍요롭고 창조적인 언어 생활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언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국어 페이지, 자, 72페이지에 보면은 자, 선언문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나왔습니다. 이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 즉 우리가 방금 하는 국어사랑 선언문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맞이해서 어떤 집단의 의견과 목표를 널리 대중에 알려서 어떤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것 실천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자, 이 선언문은 어떤 그 시대의 정신을 밖으로 널리 알리고 후대에 오랫동안 그 정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언문은 또 생국도 어디 보시냐면요. 자,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은 표현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 주장을 명료하게 그리고 어떤 역사적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국어사랑 선언문에서도 보면은 뭐를 지키지 못한 나라는 역사 속에서 쓸쓸히 사라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 역사적 근거를 대기도 하죠. 그래서 선언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높이기 위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당당한 태도로 독자들에게 동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명료성과 논리성, 타당성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 선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당한 태도로 동의를 요구한다는 그런 것들이 표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언문의 특징으로는 자, 생활국어 몇 페이지인가요? 자, 8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선언문은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주장의 핵심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며 타당한 근거, 합당한 추론 과정,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타당성, 합당, 그죠. 그리고 독자나 청중 입장 공감 여부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어조나 문체를 구사해야 된다 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